어머니, 제 통장 비밀번호 좀 알려주세요. 왜? 무슨 일인데? 제가 치료를 좀 받아야 할 것 같아서요. 어머니 박순자는 아들 준호의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더니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돌렸다. 그 돈은 이미 다 썼어. 여러분, 혹시 가족을 믿고 모든 것을 맡겼다가 뒤통수를 맞은 경험 있으신가요? 이런 사연들 계속 듣고 싶으시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10년 전 이준호는 30대 중반의 평범한 직장인이었다. 회사에서 야근을 마치고 집으로 향하던 길, 신호를 기다리고 있던 그의 차에 트럭이 들이받았다. 병원에서 눈을 떴을 때 의사는 차갑게 말했다. 전신마비입니다. 목 아래로는 감각이 거의 없을 겁니다. 준호는 그 말을 믿을 수 없었다. 손가락 하나 움직이지 않았다. 발가락도 다리도 아무것도. 병실에는 부모님과 동생 준석, 그리고 5년을 사귄 여자친구가 있었다. 여자친구는 울면서 말했다. 준호야, 미안해. 나 이렇게는 못해. 그녀는 그렇게 떠났다. 회사에서도 연락이 왔다. 안타깝지만 퇴직 처리하겠습니다. 준호는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었다. 직장도 사랑도 그리고 자신의 몸도. 하지만 불행 중 다행으로 사고 가해자 측의 보험금과 손해배상금으로 총 20억여 원을 수령하게 됐다. 변호사는 말했다. 이 정도 금액이면 평생 치료받으시고 생활하시는데 충분할 겁니다. 준호는 부모님에게 말했다. 아버지, 어머니, 저 독립하려고요. 요양병원이든 어디든 찾아서 혼자 살게요. 아버지 이철수가 버럭 소리를 질렀다. 무슨 소리야? 내가 혼자 어떻게 살아? 우리가 돌봐줄게. 집에서 같이 살자. 어머니 박순자도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준호야, 엄마 아빠가 있는데 무슨 소리를 하는 거니? 우리가 끝까지 책임질 거야. 준호는 망설였지만 부모님의 간곡한 만류에 결국 함께 살기로 했다. 그리고 돈 문제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눴다. 아버지가 말했다. 준호야, 이 돈은 내 미래를 위한 거야. 요즘 줄기세포 치료니 뭐니 하는 게 계속 발전하잖아. 언젠가 내가 다시 걸을 수도 있어. 그때를 위해 아껴두자. 어머니도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우리가 절대 함부로 안 쓸게. 내 이름으로 통장 만들어서 우리가 관리만 해줄게. 준호는 그 말을 믿었다. 가족이니까. 피를 나눈 사이니까. 그렇게 10년이 흘렀다. 준호는 침대에 누운 채로 세월을 보냈다. 부모님은 매일 식사를 챙겨주고 씻겨주고 약을 먹여줬다. 준호는 감사했다. 부모님이 아니었다면 나는 어떻게 됐을까? 그런데 어느 날부터 집안 분위기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부동산 중개소를 드나들더니 어느 날 식탁에서 이런 말을 꺼냈다. 준호야, 우리 경기도 쪽에 땅 좀 샀어. 전원주택 지으려고. 준호는 고개를 들었다. 전원주택이요? 왜요? 나이도 들고 서울은 너무 답답하잖아. 조용한 곳에서 살면 너도 좋을 거야. 준호는 조금 의아했지만 부모님이 좋다면 괜찮다고 생각했다. 내 돈으로 짓는 건 아니겠지. 부모님도 돈이 좀 있으실 텐데. 몇 달 뒤 집이 완성됐다. 2층짜리 깔끔한 전원주택이었다. 정원도 있고 주차장도 넓었다. 아버지는 새 차까지 한 대 뽑았다. 준호야, 이제 여기서 살자. 공기도 좋고 조용하고 너한테 딱이야. 준호는 휠체어에 앉아 새 집을 둘러봤다. 아버지, 어머니 이 집 짓는데 돈이 얼마나 들었을까? 그런데 차마 물어볼 수가 없었다. 부모님이 10년 동안 자신을 돌봐준 것에 대한 미안함이 앞섰다. 그러던 어느 날
동생 준석이 집에 찾아왔다. 얼굴이 창백했고 눈가에는 다크서클이 짙었다. 형, 나 좀 도와줘. 준호는 침대에 누운 채로 동생을 바라봤다. 무슨 일인데? 주식 좀 잘못 건드렸어. 그리고 빚도 좀 생겼고. 준호는 가슴이 철렁했다. 얼마나? 한 5억 정도. 준호는 말문이 막혔다. 어머니가 옆에서 말했다. 준호야, 동생 좀 도와줘야지. 애들도 둘이나 있는데 파산하면 어떡하니? 준호는 고개를 저었다. 어머니, 그건 제 치료비예요. 제가 언제 다시 아플지 모르잖아요. 아버지가 버럭 소리를 질렀다. 아, 내 동생이 죽게 생겼는데 그게 무슨 소리야. 가족이 도와야지. 준호는 입술을 깨물었다. 결국 5억을 빌려주기로 했다. 차용증도 작성했다. 준석은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형, 미안해. 내 집 팔리면 바로 갚을게. 준호는 그 말을 믿었다. 동생이니까. 하지만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돈은 돌아오지 않았다. 준석은 집을 팔지 않았다. 오히려 부모님 집에 얹혀 살기 시작했다. 준호는 답답했지만 차마 재촉할 수 없었다. 부모님이 동생도 힘드니까 좀 기다려줘라고 말할 때마다 준호는 입을 다물었다. 그리고 또 몇 년이 흘렀다. 준호의 몸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다. 욕창이 심해졌고 통증이 심했다. 의사는 말했다.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합니다. 이대로 두면 합병증이 올 수 있어요. 준호는 부모님에게 말했다. 어머니, 아버지, 제 통장 좀 확인하고 싶어요. 치료비가 필요해요. 어머니는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다. 준호야, 그 돈은 이미 다 썼어. 준호는 귀를 의심했다. 네? 뭐라고요? 집 짓는 데도 들어갔고, 동생 빚 갚는 데도 들어갔고, 이것저것 생활비로도 쓰고. 준호는 머리가 하얘졌다. 20억이요? 20억을 다 쓰셨다고요? 아버지가 짜증을 내며 말했다. 야, 우리가 너 10년 동안 돌봐준 거 생각 안 해? 밥 해주고, 씻겨주고, 약 먹여주고. 그게 다 공짜야? 준호는 말문이 막혔다. 어머니가 덧붙였다. 그리고 내 동생도 가족이잖아. 가족 도와주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준호는 눈물이 났다. 그럼 제 치료비는요? 저는 어떻게 해요? 치료비? 기초수급 받으면 되잖아. 병원비도 나오고. 준호는 온몸에 힘이 빠졌다. 다음 날 준호는 은행에 전화를 걸어 통장 잔액을 확인했다. 고객님, 현재 잔액은 120만 원입니다. 준호는 전화를 끊고 천장을 바라봤다. 20억이 120만 원이 됐다. 10년 만에. 준호는 변호사를 찾아갔다. 휠체어를 타고 혼자. 변호사는 차용증과 통장 내역을 확인하더니 말했다. 소송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가족 간 분쟁이라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고 감정적으로도 힘드실 겁니다.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도 해야겠어요. 제 돈이니까요. 소송 준비가 시작되자 집안이 발칵 뒤집혔다. 아버지는 준호의 방문을 박차고 들어와 소리를 질렀다.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야? 가족을 고소해. 어머니도 울먹이며 말했다. 우리가 너 키우고 10년 동안 돌봐준 게 아무것도 아니야? 은혜를 원수로 갚네. 동생 준석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준호는 담담하게 말했다. 저도 살아야 해요. 제 돈으로요. 법원에서 조정이 열렸다. 조정위원이 물었다. 부모님, 아드님의 돈을 어디에 사용하셨습니까? 아버지는 당당하게 대답했다. 집 짓고 동생 빚 갚고 생활비로 썼습니다. 우리가 애를 10년 동안 돌봐줬는데 그게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인데요? 조정위원이 다시 물었다.
그럼 아드님의 동의는 받으셨습니까? 동의? 가족인데 무슨 동의를 일일이 받아요? 준호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무너졌다. 결국 조정은 결렬됐고 본격적인 소송이 시작됐다. 부모님은 준호를 집에서 내쫓으려 했다. 내가 우리를 고소했으니까 이제 나가서 살아. 우리 집에서. 아버지는 차갑게 말했다. 준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결국 사회복지사의 도움으로 간신히 작은 원룸을 구했다. 기초수급자 신청을 했고 최소한의 생활비와 의료비를 지원받기 시작했다. 하지만 전문 치료는 받을 수 없었다. 통증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다. 준호는 밤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가족을 믿은 게 잘못이었나? 소송은 1년 넘게 이어졌다. 변호사는 준호에게 말했다. 법원에서 부모님에게 일부 금액을 반환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은요? 5억 정도입니다. 준호는 한숨을 내쉬었다. 집과 동생 빚으로 이미 다 쓴 돈은 돌려받을 방법이 없었다. 아버지는 법정에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다. 우리가 널 10년 동안 돌봐준 건 계산 안 하냐? 간병비로 따지면 얼마인데. 준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이제 와서 무슨 말을 해도 소용없었다. 소송이 끝난 뒤 준호는 가족과 완전히 연락을 끊었다. 동생 준석은 한 번도 사과하지 않았다. 어머니는 가끔 문자를 보냈다. 준호야, 그래도 우리가 내 부모인데 이렇게 지내는 게 맞니? 준호는 답장하지 않았다. 지금 준호는 작은 원룸에서 혼자 살고 있다. 하루 중 대부분의 시간을 침대에서 보낸다. 사회복지사가 일주일에 2번 찾아와 도움을 준다. 통증은 여전하지만 참고 산다. 전문 치료는 꿈도 꾸지 못한다. 가끔 준호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한다. 만약 10년 전 독립했더라면 어땠을까? 혼자 요양병원에 들어가서 내 돈으로 내 치료를 받으며 살았다면 지금보다는 나았을까? 하지만 이제 와서 후회해봤자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다. 준호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리고 내일을 기다렸다. 오늘보다 조금이라도 덜 아픈 내일을.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가족을 믿는 것과 나 자신을 지키는 것. 그 사이에서 우리는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